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맛있겠다. 그래? 자, 그래서 뭐래요? 그는 지음자 없는 고독하고 쓸쓸한 방랑자였다.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 지음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가야산 행사 8만 대장경을 품어하는 아름다운 창경각은 눈앞에 펼쳐진 신선봉을 대했더라. 그러고 보니 지난날 모두가 한바탕 꿈이라고 없죠. 이때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몰랐었어요. 이렇게 쓴 거는 이제 박사논문에서 이게 쓴 거고, 그 뒤에 있는 동학농민을 내가 설명하죠. 마침 하늘과 땅을 삼키고 토하는 나그네 대장부는 그러나 지난날 동학농민혁명으로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웠던 그 고통의 나날들을 그 모든 시름을 한순간에 잊고자 했어요. 꿈이로다 해서 없애고자 했죠. 이 순간 경화는 대도인에서 해인사 마당 구강로에 올라서 단톡에 가자. 그 위에 드러나 있는 드라사 가야산 천산 봉우리를 호탕한 기계로 드러내 저울질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단톡액은 하늘과 땅을 삼키고 토할 수 있는 기계를 갖춘 자 누구? 그 이름은 바로 성경어더라. 여기서는 경화선사 자신을 스스로를 단톡에게로 부르겠으니 해인사 장경각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해인사에 있는 조선 전기의 경판고요. 정면 10억한 8만 대장경이죠. 8만 1115매랍니다. 정면 10억한 측면 2칸의 우진각기둥의 건물이더라, 이런 말이죠. 그 얘기 있죠. 여러분, 해인사가 되는 장경각 몇 바퀴 돌아? 3바퀴 돌으라고. 그래서 그 해인사를 3바퀴 돌아야 돼. 그 얘기가 있죠. 옛날에 내가 그 해인사 방문했을 때 성명정 스님이 보내준 것 같아. 성명정 스님이 그 내용을 나한테 말해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해인사의 종무소에 전화가 왔대요. 어떤 그 해인사를 드나드는 그 버스가 있잖아요. 그 버스 기사가 전화가 왔는데, 그 버스 탄 승객이 개를 이렇게 박스에 넣었는데 개가 너무 낑낑대고 울고, 그래서 그런 거 동물 같은 거를, 애완동물을 태우면 안 되니까 내리라고 하니까 이 그 승객이 그 박스를 붙잡고 죽어도 못 내려 우리 엄마야 이러면서 죽어도 못 내린다고 울고불고 한다. 근데 이걸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데 개가 무슨 우리 어머니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해인사에서 종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스님이 올려보내라 이래가지고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왔는데 해인사의 장경각에 와가지고 그 개를 풀더랍니다. 개를 풀었어요. 스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우리 엄마다. 사실은 우리 엄마가 꿈에 나타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개 미용을 해주다가, 그 부부가 미용을 해주다가 모르고 개 귀를 잘랐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날 밤 꿈에 그 며느리하고 아들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내가 니네 집 개인데 니네가 나를 미용하다가 잘못해서 내 귀가 이렇게 잘라졌다. 그래 너무너무 아프다. 근데 내가 너한테 소원이 있는데 좀 그 해인사 그 장경각 거기를 좀 3바퀴만 나를 돌게 해다오 라고 해서 꿈에 똑같은 꿈을 꿔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그 개를 살펴보니까, 근데 이 두 내외가 잘랐을 때는 개가 귀가 떨어진지 몰랐답니다. 근데 귀 한 꼬퉁이가 잘라져 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 꿈에 이제 막 피가 펄펄 나는 걸 봤기 때문에 봤더니 피가 엉켜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니 그 자식들로서는 너무 진짜 면구 죄송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부랴부랴 해인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풀어라! 풀어! 이건 틀림없는 엄마야. 근데 여러분, 개라고 하는 거 집에서 개 키우죠? 요즘에는 개 안 키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동물 중에서 개는 100% 전생 사람이었고 내 친척이었어. 내 가족이었고 내 핏줄이야. 그러니까 개를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많은 동물 중에서 개를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개를 보면 위로를 받잖아요. 물고 뜯잖아 우리가. 그 이유가 전생에 이 개는 100%
그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잘못돼서 그 이 친척이나 식구 가운데 오는 거니까 개를 특히 소중히 여겨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를 이제 스님들은 그런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풀었더니 그냥 그 개가 쫄랑쫄랑 그냥 사발개 조그만한 게 그냥 빙빙빙빙 당경각을 그 3번을 다 돌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스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 마이 갓 그날 밤 꿈에 2-4회 꿈에 또 나타나 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예쁘게 차린 다음에 얘들아 며느라 아들아 고맙다 니들 덕분에 내가 해인사 장경각을 구경하고 왔더니 내가 이 개의 몸을 벗고 다시 내가 인도환생하려고 내가 가노라 고맙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둥둥 가시더랍니다. 에? 그래서 이제 내가 놀래서 또 아침에 똑같은 꿈을 꿨으니까 일어나서 개를 보니까 개님이 가셨어. 개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개님의 이제 또 저기를 해드렸죠. 그렇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그러니까 내가 1980년 2월 14일 날 졸업을 하고 전에 갔으니까 78년에 됐으니까 몇 년 됐어 지금. 그 이전에 한 20년 전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심해서 새겨드려야 할 부분은 개는 내 가족이다 이런 얘기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허선사는 이 팔만대장경을 이제 그 장경각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는 경허선사가 이미 법주가 됐기 때문에 인경불사에 법주가 돼 있어서 그 인경불사가 몇 년 걸렸어요? 3년을 걸려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1899년에 거기를 왔다가 1904년에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1903년 그 가을에 인경불사에 그 맹주 자리를 내놔요. 내놓고 이제 마무리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에 떠나고 가시죠. 예. 이제 그때에 이제 그 엄깁이라는 사람이 경허사를 찾아와서 그 금난가사를 바치거든요. 그래서 금난가사를 경허선사는 해월에게 줘요. 해월은 누구에게 줘요? 철우에게 줘요. 철우에게 줬는데 철우는 어디 갔어? 철우는 구미 금강사라는 절에 그 철우 스님이 지으셨잖아요. 근데 구미 시 문화재로 등록을 시켰답니다. 구미 구청에다가 줬다는 시죠. 근데 구미 구청하고 시하고 통화했더니 이때요 그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몰라. 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거를 반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할 생각조차를 안 해. 그림으로는 다 있어 인터넷 들어가면. 아이고 아파. 그래서 정면척한에 맛배지은 건물로 1818년 순조 18년에 감사 이의제의 주선으로 돈에 40명의 승려의 시금은 보시금이죠. 거창사람 김용수리가 시주하여 건립하였으니 불보종찰 가야산 해인사를 이끌고 있는 경허선지식으로 하여금 한국 불교의 수행과 선풍이 세워졌으며 어디가? 이 국왕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불교의 기틀을 닫았다.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들이 경화를 지키고 해인사를 지키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팔만대장경 아무나 들어가냐. 나는 우리 해인 스님의 백으로 다 들었다 어쩌려냐. 해인 스님이 빨리빨리 만져보래서 그냥 그것도 만져보고 그냥 없다고 번창했어요. 그냥 우리 해인 스님 잘 계시죠? 에이, 경화는 스스로 자신의 거처를 퇴설당이라는 현판에 퇴설당이 뭐랬죠? 이 퇴자 무더기 퇴자예요. 퇴비할 때 쌓일 퇴. 그 다음에 서른 당. 근데 퇴비로 그 낙엽이나 이런 것들에 쓰면은 퇴비로나 써먹지. 눈 무더기를 어디다 써먹냐. 그래서 경허선사는 나는 쓸모없는 눈무더기 늙은이다. 이래서 퇴설당이라고 지어놓았어요. 경허선생 참말로 이상하시죠? 어쩌면 이렇게 잘 돼. 그냥 경허선사는 나는 퇴물이다 이런 얘기. 퇴물 물러나야 돼. 그리고 쓸모없는 눈무더기야. 다른 것도 아니고 낙엽이나 되면은 퇴비로 써먹기나 하지. 눈무더기 어디다 써먹어. 사라질 뻔해. 눈무더기 쌓아 놓아봐요. 눈무더기가 얼마나 골칫덩어리인가. 근데 자신을 그렇게 퇴설당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허선사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도 그 퇴설당이에요. 놀라웠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경허선사
발자취 선찰순례를 내가 3년간 하잖아요. 75군데를 다니는데 우리 이제 회원들을 이끌고 가죠. 차로, 관광차로 가는데 거기 어디야 퇴설당을 갔는데 문을 안 열어. 열어? 안 열어. 토요일이라고. 문 열어? 안 가. 그러니까 퇴근을 했던지 말했던지 빨리 열쇠쟁이 데리고 와서 열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종무소에서 했었는데 안 열다니 우리가 토요일 날밖에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날 왔는데 토요일 날 문을 안 열고 퇴근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자더니 경호가 왔다고 전하세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한 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문을 열어줬어. 놀라운 건 퇴설당이라는 그 팻말이 손바닥만 하다는 거. A4 용지. 그래서 A4 용지보다는 좀 큰 것 같다. 그지? 그런 손바닥만한 퇴설당이 써 있더라. 그래서 그 경허선사라는 위대한 인물의 그 진짜 그 인품이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스님 깨달은 자의 그러한 성품자리를 볼 수 있었고 경허선사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거기서 진짜 이렇게 전해오는데 글씨체도 명필이거니와 이 손바닥만한 걸 놓고 조그만하게 놓고 다른 스님들 같으면은 대물장만하게 써서 그냥 자랑을 하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경허선사는 A4 용지만한 종이에다가 그거를 퇴설당이라고 좁아서 그냥 쓰셨더라고. 어찌됐든 경허선사는 그 적은 그 손바닥만한 퇴설당에서 한국 불교를 지키고 있었죠. 불보정찰 해인사 가야산 해인사를 이끌고 있는 선지시 경허로 인하여 한국 불교의 수행과 전통이 세워졌으며 한국 선불교의 기틀을 다졌더라. 8만 대장경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들이 이 경허를 지키고 해인사를 지키고 있었다. 경허는 스스로 자신의 거처를 퇴설당이라는 건판을 걸고 가야산의 호랑이 굴에 들어앉았으니 나중에 뭐 성철 스님이 가야산 호랑이라고 하더만 내가 이 백년암에 가서 선성 스님 떡국까지 끓여줬어요. 마침 그때가 명절이 돌아온 거야. 그 해가 바뀌는. 그래가지고 그 설날 아침에 떡국도 끓여줬어요. 직접 내가 쓸어가지고 그 땅땅한 떡을 얼음을 쓸어서 그때 다 어디를 갔는지 스님들이 안 계셔. 원택 스님인가 원영 스님인가가 계셨어요. 내 기억에는 원영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원영 스님이 나랑 나이가 비슷해서 그때 당시 연세대학교에 다니다가 출가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좀 낄낄 했었었죠. 왜냐면 나도 그때 혼자만 간 게 아니야. 내 도반이랑 같이 2명이 같이 갔어. 조정이라고. 그런데 교정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같이 떡국을 쓸었는데 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그 석봉애미라고 하더라고. 석봉애미 이것 좀 칼질 좀 하소. 그래서 뭔 소리 같더니 한석봉 어머니가 이 칼질하잖아요. 한석봉 불 끄고 어머니가 칼질하는 동안에 한석봉 글씨를 쓰잖아요. 한석봉 어머니는 그 떡국이 그냥 결이 똑같이 골고루 됐는데 한석봉은 불을 끄니까 삐뚤이 탈락! 다시 가서 공부해와! 이렇게 한 이야기겠죠. 나는 그래서 그 스님이 지어준 석봉애미가 있어요. 내 이름이 석봉애미야. 그래서 떡국을 썰어서 성철 스님을 대접한 한 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뭔 얘기가 여기가 나왔어? 퇴설당?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가야산 호랑이라고 하는데 경허선사가 이미 가야산 호랑이가 됐었었죠.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 퇴설당. 뭐야? 이제 이거 이제 바로 세속의 번뇌를 끊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모여든 수행납자들의 안식처로 수선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퇴설당 옆쪽에 있어요. 수선사 선방이 세워지고 있었다. 해인사 창건은 신라 의상대사의 법선인 수능과 이정, 유명하죠? 수능 이정. 두 스님이 신라 제40대 애정왕 3년에 10월 16일 왕과 왕후의 도움으로 창건하였더라. 해인사는 참 잘 지은 거예요. 대단한 절이죠. 해인사에 관한 종합적인 문헌으로 가야산 해인사 고적에는
해인사의 연기, 실화와 같은 중창의 역사 대장경에 해인사의 연기는 2년에 그죠? 그 다음에 그 불이 나서 방화가 돼서 해인사를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대장경의 인경불사에 관한 여러 사적과 그 팔만대장경 영화 혹시 보셨나? 저 팔만대장경 영화 봤어요. 저기 감독 이름이 뭐더라? 관한 여러 사적과 문헌들을 모아 1874년에 방각하였더라. 그 팔만대장경 그 고려 초조 대장경으로 해갖고 왜 그 몽고군이 쳐들어올 때 막 그 팔만대장경을 지키려고 하는 막 그런 애절한 이야기가 그 팔만대장경 영화 속에 있었어요. 굉장히 감동 깊게 봤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인경불사에 대한 얘기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가야산 해인사 고적에 수록된 문헌 가운데 똑같은 이름으로 943년에 쓴 가야산 해인사 고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고려 때 쓴 거죠. 고려 태조 왕건 때. 그리고 신라 최치원이 지은 가야산 해인사 선안주 원벽기라는 두 기록은 해인사 선안주원 해인사의 창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이 고은 최치원은 경허선사와 매우 관계가 있고, 제가 추측하기에는 경허선사는 최치원의 후신이다. 몇 번 말했죠. 해인사의 창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가야산 해인사 고적에는 해인사의 창건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람의 잘되고 못되면 곳에 달려있다. 오마이갓. 이 곳에 달려있다는 거는 뭐죠?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장소, 즉 해인사가 명당이다라는 것과 땅이 서하고 세함은 시절 인연과 관계가 있더라. 이것도 굉장히 뼈 있는 말이죠.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장소에 달려있고 땅이 서하고 세함은 시절 인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인사가 명찰이다. 뭐냐? 해인사 일명 우두산, 우두법용이 있는데 우두산에 그죠? 이 우두산이 있어요. 중국에. 거기에서 있었던 뭐지? 우두 법용선사죠. 그죠? 해인사는 해동의 명찰이다. 그렇죠. 해동의 명찰이죠. 옛날 양나라 때 보지공이 임종할 때 답산기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고려의 두 스님이 와서 법을 구할 것이니 그때 그들에게 이 답산기를 전해주라. 그 두 스님이 누구였죠? 순응과 이정이겠지. 뭐. 왜? 해인사 처음 창건하신 분이 순응과 이정이잖아요. 고였다 그의 가전 신라의 순응과 이정 두 스님은 중국에 가서 법을 구하는데 보지공의 제자가 답산기를 건네주면서 공이 임종할 때 하던 말을 전하였더라. 여기 지금 이정 스님에 대한 얘기가 또 있죠. 이정 스님은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 어머니가 해인사 가야산에 그 가야산 해인사에 너무 여름에 모기가 많아서 그 기도의 힘으로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그 해인사에는 가야산에는 모기가 없도록 하여라. 우리 어머니가 괴로우시다. 그래갖고 지금 해인사에도 모기가 없대요. 여름에도. 그러고 보니 진짜 없는 것 같았어. 내가 해인사에 가서 수련대 하잖아요. 2번이나. 두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공의 묘소를 찾아가서 사람은 고금이 있거니와 법에와 무슨 앞뒤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고금이 있어요. 옛날 사람, 현재 사람. 근데 법에는 고금이 없죠. 하면서 밤낮 이래 동안을 선정해 들어 법을 청해서 법을 써라 옵소서 이래 동안 기도를 했으니 거기에 감흥하지 않았겠습니까? 나타나? 어느 날 묘문이 열려 저절로 열리면서 공이 나와서 법을 말씀하고 의발과 신발을 전해주면서 말하기를 의발과 신발까지 전해줬다. 신발 의발이면 되는데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시면 되는데 신발도 주셨다고 합니다. 너희 나라 우두산의 서쪽에 불법이 크게 일어날 곳이 있으니 너희들은 홍국에 돌아가서 별비보 대가람 해인사를 세워라. 우리 해인사의 대단한 그러니까 해인사가 정말 대단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찰의 1등이 글쎄 해인사일까 통도사일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것이 통도사니까 부처님의 법이 모셔진 것은
해인사고. 어? 불법성이네. 어찌됐건. 그래서 의발을 전해주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 강의가 많이 남았는데 목이 이러면 안 되지요. 하고는 다시 묘본 안으로 들어가셨더라. 두 스님이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우두산 북쪽으로 고개를 넘고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다가 사냥꾼들을 만났어요. 그대들이 이 산을 두루 다녀 잘할 것이니 어디 절지을 만한 곳이 있더냐 알았더냐 라고 하니까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들도 여기서 나타난 사냥꾼은 진짜 사냥꾼이었을까요? 관음보살의 화신이었을까요? 관음보살의 화신이죠. 예. 우리가 큰일을 하려면 원래 은진미륵도 해명대사가 38년간 지을 때 그거 못 올릴 때 동자들이 나타나서 지능놀이 하고 있잖아. 차릉놀이 하고 그렇더라. 이거 진짜라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저 사자산 법흥사에 가서 동자님 따라서 올라갔다 사자산 사자산 수염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사자산 법흥사를 뒤흔들었다니까. 이건 싫어하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물고인데 지금의 바로 대적광전 자리. 대적광전. 어? 대적광전이 경화선사가 뭐한 곳이에요? 그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그 아래 마을 사하촌 있잖아요. 그것들이 집집마다 술동이를 안 팔아. 큰 스님 떴다 이래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냥 첫 집서부터 둘째 집, 셋째 집, 넷째 집까지 전부 다 술 동이 스님 실험한다고 다 줘갖고 스님이 그냥 또 먹고 또 취한다 이래가지고 꾸역꾸역 올라오셔가지고 그 학인들이 짓궂게 꼭 경화선사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왔는데 올라오시자마자 경화스님이 어디를 가세요? 해인사 이렇게 대적광장 들어가잖아요. 그 부처님이 앞에 있지. 이쪽 왼쪽에 딱 이렇게 불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불단 수미단이라고 수미단이 있죠. 그 수미단에 뭐 향 놓고 저기 향로 놓고 촛대 놓고 하잖아요. 거기 옆구리 맨 앞에 그 자리에 탁 앉아서 밤새도록 송곳 그 칼을 꽂고 흐트러짐이 없이 그 동의수를 다 마시고 했답니다. 새벽이 돼서 동틀 때까지도 그러고 계셔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참회하고 응? 우리 큰 스님 죄송합니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가 명당 자리야. 가보면 알아요. 저도 해인사 그거 갔다 그랬잖아요. 수련대에 갔는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어. 나중에 경호선사 이 박사논문 쓰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죠. 근데 나는 공교롭게 그 우리 5박 6일 삼설함에서 수련대를 다 마치고 나는 남아요 거기서. 그래서 성철 스님도 만나고 뭐 불법 스님 아니 뭐야 그 불필 스님도 만나고 적조 스님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있었는데 나는 해인사 법당에 올라갈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고 텅 빈었는데 기왕이면 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자리에 앉고 이런 거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고 그냥 나 혼자 엄청 무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경허스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 들었지 해인사의 경허스님이 머물렀다는 사실은 영퍼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그 앉아가지고 딱 그 자리만 앉아서 참선을 몇 시간씩 하고 나왔거든요. 거기 머무는 동안에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경허스님이 했던 곳이라는 거야. 근데 난 그걸 어디서 들었냐면 그 성철 스님 열반하셔가지고 막 사리가 나왔다 그래서 뭐 사리가 몇 개 나왔다 그랬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저기로 대절해서 막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갔는데 그때도 거기를 가서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누가 법당에서 말을 해주더라고.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경화선사는 이 해인사 대적광전과 관계가 깊어요. 지금의 바로 대적광전 또 그 얘기도 내가 했나? 나는 좀 찌들찌들해요. 그 해인사 대적광전에 있는 그 삼존불이 여기 서울에서 그때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에 돈 한 푼도 없는데 내가 딱 100원 있었거든요. 100원. 동전 100원.
근데 왜 거기를 갔는가 기억은 없고요. 그냥 어린 시절이라는 생각만 드는데,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서울대공원. 거기를 지나다가 그 문 앞에서 좌판을 깔고 있는데, 그 엽서 하나에 꽂힌데 죽어도 그걸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게 한 권에, 한 장에 100원씩이라는데, 그 껍질을 달라고 그러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그러면 언제 줄 거냐. 그러니까 그게 통으로 팔려가면은 못 주고, 통으로는 이제 10장이니까 1,000원. 한 장씩 팔리면은 껍질을 주겠다 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그 돈 100원을 주고 껍질을 얻어 갖고 왔어요. 해인사. 근데 그게 해인사인지 몰랐어. 무식하니까. 어린애고. 근데 나중에 내가 이 수련대회를 가서 애들 56명 데리고 삼사람에서 5박 6일 했거든요. 가보니까 해인사 엄청 울었어요. 말도 못하게 울었고, 그러한 인연이, 저도 해인사에 엄청 인연이 많아요. 그 3층 석탑도 인연이 많죠. 3층 석탑을 보고, 3층 석탑을 보고 해인사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뉘엿놓칠 때까지 울었어요. 거기 앉아서 못 떠나. 성명정 스님이 달래가지고 기념사진 한 장 찍자래고, 해 떨어지면은 막차 놓친다 해서 이제 왔던 그 사진이 지금도 있는데, 에이, 어찌됐든 이 경화선사도 무지하게 해인사와 인연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강전, 그리고 거기에는 철화, 그러니까 철화라고 하는 것은 그 비로전 지붕에 있음. 그러니까 이 철화, 이 화가 뭐야? 지금은 비로전 지붕에, 비로전이라는 지붕 위에 그 철기둥이 있다는 건가? 모르겠다. 한문이 있으면 딱 좋은데, 거기에 가서 보시오. 이거를 그러니까 해인사 자리를 누가 해준 거예요? 사냥꾼이 해줬다니까. 근데 그건 사냥꾼이 아니죠. 이미 사냥꾼이 아니에요. 응? 관세음보살이거나 호법신장이겠죠. 철호 기도, 이게 그 뭐지? 기와장 와자인데 철화가 뭐야? 안 나와 이것도. 철로 된 기와장이 있다고? 기와와장가? 나왔다. 철로 만든 기와예요. 해인사 창건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철화 3,000개를 주조했다고 합니다. 오, 맞아요. 수능 이정이 맞네요. 당토로 지공선사. 그게 지공선사였구나. 아까 우리 나왔던. 대단해요. 철화가 그거예요. 쇠철자에다가 기와 와자야. 근데 그걸로 그 지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나오네. 역사에 나와요. 3,000개를 주조해서 그 했다고 그래요. 해인사 창건할 때. 대단한 일이다. 속이 다 풀리네. 그래서 이제 비로전 자리가 그러고, 이 앞에 이 공이 지공법사구만. 지공스님, 지공. 이 보지공이 지공이 보씨인가? 아니 뭐뭐 지공인 것 같으네. 지공법사다. 잠깐만. 재밌네 이거. 그냥 넘어갈 뻔했네. 지공대사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많아요.
지공대사하고 나홍화상은 아주 대단한 우리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죠. 지공대사가. 그런데 이 스님이 그 보시야? 왜 보지공대사라고 했죠? 아니면은 그 버퍼가 있나 본데. 지공대사, 지공, 나홍, 무학, 그때 당시죠. 규봉암, 지공, 바빠, 빨리빨리. 안 나왔다, 안 해. 거기까지.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